DFR이 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먼저 그 드라이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DFR의 시작하고 DFR이 사용되는 곳이 그 PCB라는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제 말 들리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드라이브의 개발하면 그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PCB 그리고 그 두 개를 하나 이어지는 패키지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영향을 드리면서 세 가지 기술 분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DFR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그레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드라이브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는 이런 3층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이라는 것은 드라이브는 포토 리지스트 해가지고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감각성 재료입니다. 그리고 주요 용도는 PCB, 인쇄제품 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데 베이스 필름으로 PT에 감각층을 도포를 하고 그 이제 보고 필름으로서 그 P 필름을 갖다가 사용해서 3층 구조를 갖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P 필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먼지나 기타를 다른 오염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PET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액상 처음에 이제 저희 포뮬레이션에서 액상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자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감각층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주로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갖고 차지하는 게 바인더 폴리머, 고분자 미납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크릴의 선상 공구합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PD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름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형성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고분자 미납자가 있음으로 해서 현상성하고 강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즈를 갖다 차지하면서 동과의 칭을 갖다가 예약하는 것을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방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광교환성 캐시입니다. 광교환 캐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계 시제와 시너지 시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또 많은 프로덕트를 원하는 집은 적은 요강량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또는 하이텍한 것들을 만드는 집들은 조금 많은 반응들을 가지고 저감도에서 균일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갖다 원하는 그런 요구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치는 광주 제시제에 의해서 생성된 라디칼을 실제로 광주 중앙을 갖다가 쓰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되는 것은 주는 이제 유관성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제를 사용하는데 아크릴제 방수학성, 유관성 그런 경우에 따라서 내약성이나 그런 특성을 더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반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첨가리로서는 이제 색상을 드라이브 필름은 녹색입니다. 되어있을 때. 그리고 강을 받고 있는 노광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세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 안전성을 위해서 열중각 금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간략하게 각 그 성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찾는 고분자기라고 저희들이 통상 잘못 틀리거나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은 아크릴 유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크릴릭 애시드나 메타크릴릭 애시드 이런 그 애시드를 사용해가지고 그 산을 갖다가 같이 나누면 이제 특성을 주기 위해서 되게 적당한 치질을 갖다 선택을 해서 그 중앙에 해드립니다. 바로 이 산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게서 녹을 수 있는 그 특성이 됩니다. 주로 이제 현상은 저희 소듐 카보네이트라고 부르는 그 시어리를 사용을 해서 현상을 하게 됩니다. 요 야각자료와 여기에는 산이 반응을 해서 녹아 나오는 메커니즘, 현상 메커니즘. 그리고 방위 메커니즘은 훨씬 강한 그 소듐 하이드로카본 NaOH를 써가지고 그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그 빛을 받기 때문에 강화이라고 하는데 그 강화를 갖다 수혜를 시키면서 이 부분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항에서 끌려오는 선상과 반대를 갖다 주는 힙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자의 현상 관계 외에도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일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그 저희가 TG를 설계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 단독이 아니라 포뮬레이션 전체에 해야 되지만 시간을 써주세요. 잘안됩니다. 예,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클릭이 기판에 주로 이제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또는 덴트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잘 커버를 해주느냐 그게 바로 이제 추정성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클릭이 외측용에는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전기를 갖다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홀이 뚫려져 있고 위아래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홀을 갖다가 터지지 않고 막을 수 있는 텐딩성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에 마티카를 받아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광중합성 단량체입니다. 광중합성 단량체는 주로 이제 아크릴레이트의 유도체, 그리고 이제 아크릴레이트의 가운데 부분이 익스텐더가 B지나 P지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가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E지나 P지나 여기는 이제 비스페널의 유도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일반 특성을 갖다가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 첨단 특성, 다양 일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주게 되는 역할들은 양심성, 반응을 얼마나 많이 시켜주고 첨단 특성이나 다만 특성을 주게 되면 이미 단단해진 그런 특성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양성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이것들이 이제 분자량이라든지 여기에 달려있는 특성들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그런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분량의 약자와 결합을 해서 캐스팅을 갖다주고 이런 특성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광중합 게시대하고 첨가제들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광중합 게시대는 이제 특징적으로 비스페놀 벤저페놀을 갖다가 벤저페놀이라든지 아이유단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스트를 사용을 해서 쉽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영역은 400에서 300 나노메타 부분에 그 방을 사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텐시티가 높은 쪽이 360원 나노메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반응을 잘 하는 그런 방기시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너지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색제, 이제 발색제는 이제 요거 크리스탈 바이오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몇 가지 업체별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하고 좀몇 가지 사용을 하고 얼마나 이제 콘트라스트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화학 약하고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발색제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반응을 해서 콘트라스트라고 미반응의 부분과 반응 부분이 중요하고 대비가 되는 특성을 콘트라스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을 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제품에 보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 얼마나 이제 가죽제품들이 안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안정성. 이건 이제 가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이 이제 열적 중압이 안 가지고 열중압 금지 때문에 먼저 추가를 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라디칼 메커니즘은 이해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반응성.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특성에 따라서 고강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저강도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을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거가 7단에 하는 거거든요. 8단에 하는 건데 이런 이제 것들을 보시면 주로 광계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 드라이 필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제조 프로세스하고 사용되는 용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필름은 주로 PCB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내층 공정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홀이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게 이제 외층형 제품인데 그 프로세스가 도금이라는 프로세스 또는 드릴링이라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패널로 간략한 내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동탄이 이제 에폭시 위에 우리가 양면으로 붙어있게 주로 이제 사용이 되시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플렉시블해지면 FPC, 플렉시블 필드 서킷, FCC를 사용하게 되면 FPC가 생기고 리지드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리지드 주로 이렇게 이러한 구조로 있고 3층 구조로 있고 라미네이션 하게 되면 라미네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라미네이션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강광층이 있고 거기에 PET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노광을 하고 그 다음에 현상이라는 부분을 거치게 되면 요걸 상태로 패턴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규시계를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FC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규시를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이 필름이 있던 부분은 동이 애칭이 아니고 드라이 필름이 없던 부분은 이제 애칭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드라이 필름 포토 레지스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식에 대한 레지스트 역할을 한다 해서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공정을 하다가 거쳐서 드라이 필름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동회로가 띄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드라이 필름은 1968년에 유봉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그게 사용되기 전까지는 엑사이트로 사용이 됐고 그 엑사이트는 여러 가지 취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드라이브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엑상이 지금 있는 부분이 외층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홀이 있는 부분은 그 엑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라이브 부분에다가 지금 그런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일부 업체들은 이제 드라이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쟁 관계입니다. 엑상이 있는데 그 엑상은 이제 내층 쪽은 그 일부 엑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이런 MLB 쪽. 또는 요새는 이제 빌더 기파 멀티레이어가 해가지고 범이라든지 또는 MLB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FPC를 사용하게 되면 FPC죠. 주로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PDP용으로 된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부분인데 PDP의 벽벽 형성하고 그 다음에 ITO 패터닝 때 드라이브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 그리고 미드프레임은 이제 반도체용인데 QFP용의 발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드프레임 이제 사용된다든지 또는 이제 BJ 그러니까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BJ 쪽 패키지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쪽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트림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발 방향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해상도라든지 세상 미치기나 페로로서이니까 그 외에 요구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노감을 할 때 얼마나 기세에 대한 감도가 좋으냐라든지 또는 이제 현상할 때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양 현상이 있다든지 또는 스컴이 있다든지 슬러지가 있다든지 폼이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얼마나 탄탄성이 좋고 그 다음에 폼이 있을 때 스케치나 이런 게 있을 때 얼마나 추정성이 좋은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드라이브에 대한 그 요구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회로 물성을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회로 물성하고 관련된 게 얼마나 강도가 높으냐라는 거는 이제 스텝 터블렛이라는 그 평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드라이브가 노광 현상 한 개에 몇 단이 나오느냐 가지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12하는 이제 카파가 클리어하게 보이는 부분이고 9까지는 레지스트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부담 레지스트 그러면 10단 클리어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이제 30mm 어떤 제품은 8단이 나오고 어떤 제품은 9단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요새 LDI 같은 경우 레이저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은 감도에서 다른 것들이 한 4배 이상 그 감각 속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도 특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특성 중에서 독립된 세선들이 얼마나 좁은 부분까지 살아남아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시죠? 그런 미니멈 서브라이트 라인 인데스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그냥 간략하게 밀착력이나 패널 밀착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얼마나 좁은 스페이스까지 현상이 되어 나오느냐 이를 갖다가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특성이 바로 원바이원 레졸루션. 그래서 라인 앤 스페이스가 1대1이고 얼마까지 이제 나타내줍니다. 그 특성,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로가 드라이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해상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해상도 부분이 타임 패턴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에치력이 스며들어서 패턴을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타임 패턴을 갖다 얻으면 이 해상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이제 작업을 되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새로 개발되는 그 프로세스는 세미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카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터링을 해서 카파를 올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 스페이스에다가 전극을 걸어서 녹음을 하게 해주면 굉장히 파이널 패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한다면 이제 고해상 쪽이 이제 개발이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들도 주로 JT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얼마나 파이널 패턴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그것들이 기술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가 많은 부분을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지고 PCB 시장은 대략적으로 지금 환율을 갖다 1,000원 정도로 잡는다 했는데 40조 전체적으로 36조, 40조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국은 3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 PCB 제품이 고부가 지금 FCC, FPCB하고 IC 서브스트레이트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DFR, 거기에 이제 PCB 시장이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DFR 시장은 대략적으로 2003년에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 2004년에 4,500억, 그 다음에 한 2006년에 5,000억 정도 그 규모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갑니다. 이제 PCB의 드라이브의 기술 개발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술하고 관련이 있고 반도체하고 PCB 기술 속에서 결국 네 가지 패턴입니다. 스몰러, 패스터, 라이터, 치퍼 이 네 가지 기능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중에 CSP, 칩스케일 패키지하고 BGA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큰 트렌드가 작은 사이즈는 CSP 쪽으로 그 다음에 같은 사이즈에서 멀티펑션은 이제 스플릿칩 BGA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ITRS는 주로 SI,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하는 로드맵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2008년에 12/12까지 도달하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라는 그 일본 잡지하고 그 다음에 IPC라는 제 자료에서 IPC는 이제 인터널 프린티드 서킷이라고 미국 프린티드 서킷 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커머셜화되면은 이제 지금은 한 100마리 정도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 수준에서는 한 45 정도를 갖다 이너레이션에서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그 파이널 쪽으로 간다. 그래서 2010년쯤부터 30까지 추정하고 있고 요거는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CB 방향 자체가 그 멀티펑션 효용 경영하고 사이즈가 계속 소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게 친환경 소재 컬러겐, 레이드, 포스퍼러스가 수위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로브스트로 가야 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드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카파, 장비들이 이러한 그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해상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광박화하고 광박화 쪽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카파 부분도 계속 광박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따라서 좋아져야 되는 그래서 DFR 발전 방향은 이제 주로 고해상과 특수형 그 다음에 DFR 스마트와 광박화 그 다음에 작업성 관련 부분으로 계속 발전이 되다가 그 중에서는 특히 고해상과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고해상 부분이 UH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UH33이라고 30마이크론 제품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상도가 얻어진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8x8, 5x9, 10x10이 나왔는데 대략 한 어스펙트 레이저 3 그러니까 30마이크론 제품을 가지고 10x10을 갖다 구현했습니다. 랩 스케일에서 이 정도까지 구현을 할 수 있고 커머셜로 가면 좀 기판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으로 이제 고부가 지원을 PDP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샌드 블라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샌드 블라스트 방법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드라이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 쳐줘도 이상입니다.